네,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살아있는 종목도 눈에 띄지만 그보다는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함께 종목 전략 세워주실 분들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목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종목 탑10, 바로 10위 종목 공개해 봅니다. 환율 급등과 함께 시장 낙폭이 깊은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 불안한 시장 테마주들만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10위는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발언 하나하나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의 경우에는 초전도체 연구기관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부인을 했고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최대 지주가 지분 전량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걸 보면 초전도체주 과열 현상 투자 광풍 다시 한번 체감이 됩니다. 일부 해외 학회와 연구소에서는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지난 14일 다시 국내에서는 옹호론이 나오자 일제히 급등 시세를 이어가는데요. 신성델타테크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 주가 급등으로 14일 하루 매매 거래 정지 이후에 재개된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초전도체 테마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오늘의 10위는 초전도체 테마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좀 낙폭을 키우는 종목이죠. 2분기 실적 부진과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자 셀트리온 그룹주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9위입니다. 2분기 수익성이 악화되고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합병안이 이제 거론이 되는 등 합병 관련 이슈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향방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0% 감소한 1,83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타 매출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인지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은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며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뷰가 나오는 반면에 북미 시장에서 트룩시마의 부진이라든지 미국 사보험 처방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점, 합병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또 한 달 뒤로 미루면서 이에 대한 식량 매물이 출회되는 등 부정적인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슈와 함께 그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위 종목입니다. 분위기 어두운 자동차 부품주 큰 폭의 하락과 함께 화신과 서현이와를 필두로 해서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화신이 2분기 영업이익 276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320억 원이었는데 기대치를 밑돌았고 서현이와도 2분기 영업이익 360억 원으로 컨센서스 620억 원을 큰 폭으로 밑돌면서 현대차 그룹의 재고 조정 반영과 더불어서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동차 부품주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이나 정책과 맞물려서 가격 경쟁 심화 우려 속에 자동차주들의 투심이 위축됐고 특히나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 3분기부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다 보니 무엇보다 오늘 또 아진산업의 70억 원 횡령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진산업이 하한가를 가자 자동차 부품주 전반의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신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전장 수주 전략과 맞물린 구조적인 동반 성장이 기대 유효하고 서현이화에 대해서도 하반기 신형 산타페 출시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의 인도 캐파 확대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 또 아진산업의 악재가 겹친 자동차 부품주 투심이 풀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8위부터 10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10위 전략 시작해볼까요? 네, 10위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급락을 했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오늘은 또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진위 공방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시나 초전도체주 관련주들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김덕호 대표님? 사실 많은 분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변동성 장세가 커지는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검증이 됐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가들이 더 많이 나거나 혹은 이제 더 많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이런 변동성들이 계속 왜 꾸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여기서 하루 지나면은 이거
무의미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다 또 하루 지나면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뉴스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검증이 된 것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대체되고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빠르게 점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각각 개별 종목들이 결국은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초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초전도체가 만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실제 산업군에 바로 다이렉트로 당장 전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산업시설이라든가 수요 부분들을 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연일 상한가를 달성하더라도 그만큼의 주가 메리트는 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 LK99가 이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뭐 보고서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논문을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동료 평가원에 대한 동료 연구원에 대한 어떤 검사가 없는 말 그대로 아카이브에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뭐 마찬가지로 뭐 서남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주주가 아예 지분을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 물량이 돌아왔을 때 피해를 받는 것은 개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대응이 충분하게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이런 테마주도 충분히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내가 좀 장중에 좀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테마의 무리한 탑승은 최대한 자제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 영역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용이하신 분들이라면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 유효하나 이런 변동성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증권사 의견도 다소 엇갈리고 있고요. 합병에 대해서도 좀 공시를 주목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뺀 합병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좀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합병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은 현 시점부터 올해 연말까지 관련된 종목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실적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야만이 내년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좀 세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분기 별로였다, 3분기 좀 그저 그럴 것 같다, 4분기 괜찮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고 보면은 3분기 때부터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아진다, 더욱더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셉을 딱 잡으면 실적이라는 게 올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3분기 때부터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상태고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바닥을 다질 것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3사에 대한 합병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에 별도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3사 중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분배 비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죠. 어쨌건 제가 여기서 느끼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회사는 4번에 걸쳐서 2천억을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을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함께 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실적은 거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시고 모아간다면 결국은 3사는 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는 시간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씩 실적 베이스를 보고 내년이 더 좋아진다는 베이스를 보고 모아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9위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자동차 부품주 화신과 서현이와에 대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가도를 달렸던 부품주들,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 재고 조정과 부품 감산 요청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이슈 속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 20% 넘게 빠지고 있어요. 이들 종목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예전에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5일자에 한번 제가 좀 소개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출 부분에 편승을 많이 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한 23,000원 이렇게 제가 제시를 됐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주가는 그 이상 더 갔었죠. 왜냐, 2차 전지 섹터들이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이슈들을 더불어 가다 보니까 거의 29,000원, 28,000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결국 종목이 지금 왜 계속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나오느냐?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의 불안성에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재무 건전성, 즉 어떤 외국인들조차도 자금력이 딸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자금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중공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지금 제조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제품 생산을 최대 20%까지 좁혀라. 20% 정도는 더 빼라.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현이와나 아니면 화신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보셔도 이미 이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결국 우리가 실적만큼만 다시 받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3분기 실적이 그럼 바로 지금 적용되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생산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에서는 영업이익 회복이 얼마나 좀 빠르게 더 강하게 나와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과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연출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국내에 있는 자동차 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아디라든가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 시장에서 입지 좁히기를 하고 있지만 또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은 특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미 손실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을 추가 납입을 해서 더 추격 매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라이트하게 좀 조절하셔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것도 일부분 필요하다 보고요. 오히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낙폭이 나왔을 때 너무 무리하게 집권을 하지 말자. 가볍게만 담아가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기존 주도 섹터들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되겠죠. 바로 7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기존 2차 전지 주도 섹터들의 이런 흔들림과 맞물려서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7월 이후 개인 투자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무려 5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던 가운데 2차 전지주의 변동성 구간에서 걱정이 많아졌죠. 여기에 모건스탠리가 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가는 44만 원을 제시하면서 조정받은 지금 자리보다도 더 목표가를 낮게 제시를 했었죠. 과도한 낙관론이 펀더멘탈을 너무 앞섰다며 15일 안에 주가 하락할 확률이 80%라고 부정적인 분석을 낸 이후에 딱 15일이 지난 지금 주가가 약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지속되다가 지난 거래 개인 투자자가 매도로 전환하는 등 연속성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매도 제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그룹사 전반의 2차 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통한 지배적 과점 사업자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 증권사는 눈높이를 높이는 반면에 해외 IB와 바라보는 시각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수급과 함께 예의주시해 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포스코 홀딩스로 또 세워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6위 종목입니다. 오늘 대부분 의 종목들이 빠지고 초전도체 테마 외에는 그나마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특징주입니다. 오늘의 6위 솔리드가 차지했네요. 자,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보였고 오늘 장중십 1% 급등을 한 이후에 외국가 기관의 차익 실현의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국내 5G 추가 주파수 경매라든지 인도 시장의 5G 투자 본격화 등 기대감은 유효하고
성장하고 또 계절적 효과와 일본 시장의 부활 등으로 향후 긍정적인 요인을 주목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5G주 관련주는 이제 관심이 높지 않고 오늘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반기 기대감이 살아있을지 솔리드를 필두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 짚어봤고요. 7위에 대한 전략 세워봅니다.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곽영훈 대표님? 매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에코프로 우리 본 코너에서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8월 11일이 거의 그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은 제가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일 공매도 추정가와 20일 공매도 추정가가 있는데 20일 공매도 추정가는 한참 밑에입니다. 43만 6천 원이거든요. 한참 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일 공매도 추정가가 55만 7천 원이거든요. 지금 55만 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공매도를 실행한 외국인과 기관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은 좋습니다. 뭐 느슨하게 멀리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뭐 철강 쪽의 어떤 부분의 실적은 이번에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조금 그죠?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 쪽이 좀 문제가 좀 부동산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통해서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나와야 철강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은 10년간의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또 자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은 회사의 어떤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매도의 의견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과 43만 6천 원 사이에서 재매수 재진 포인트를 다시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 모멘텀 유효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6위. 네, 포스코홀딩스와 더불어서 2차전지주도 짧게 더 그럼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포스코홀딩스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진이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기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그 외에 같이 올랐던 종목들 사실 좀 뒤따라서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첨보는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또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의견일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전반적으로 뭐 좀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미국의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가 않게 나와주고 있고 저는 2차 전지주 눈 동그랗게 뜨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리튬 관련해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리튬에 대한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그거를 용인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거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 뭐 관련된 2차 전지 섹터들 다들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크게 오르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솔리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5G 하면은 뭐 이미 투자자분들이 실망감이 더 큰 섹터다 보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이거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도 잘 감이 안 되는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가 성장을 했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가 거의 매출의 94%, 거의 95% 가까이를 차지를 했는데 매출처를 찾아보고 나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해외 실적이 훨씬 더 뛰어났더라.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솔리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개선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가 고스란히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통신 3사가 5G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논란 때문에 뭐 실제로 뭐 벌금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결국 어떤 기지국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기가 거기에 대해서 호환이 빠르
빠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5G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5G 통신 장비를 다 쓰고 있고 뭐 핸드폰도 다 5G를 하겠다 하고 있지만은 실용성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확장 국면에 좀 아직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SKT에서 지난 6G 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5G가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라는 부분이 좀 소개됐었죠.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는 5G의 상용화 부분이 가져다 줄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런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IT 통신 부분 같은 경우에 주가 매력이 약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면은 목표가를 6,4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면에서 보시는 분이라면 4,800원에 손절가를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은 사실 투심 풀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하락 종목 우위 시작이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발 훈풍 속에 반도체주들이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주 두산 테스나는 실적 방어 잘 이뤄지고 있고 또 향후 전장형 SOC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성장세가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면서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까지 상승하면서 47,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LNK바이오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 157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 매출이 늘면서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대 급증을 이뤄내는데요. 이에 두 자릿수의 상승으로 반응하면서 현재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7월 수출 전반은 부진했음에도 미용 의료기기 쪽은 견조했습니다. 그중 제이시스 메디칼은 순항하고 있는 RF 포텐자와 함께 덴서티라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이틀 양봉 쌓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5.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호실적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데요. 그중 하이브는 뉴진스의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 위버스 유료화가 연기했다는 소식에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3.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연이틀 하락하면서 걱정과 궁금증 많으시죠? 시청자분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한 계단 높여서 순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순위권 종목들 하락장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5위는 JW 중해제약입니다. 호실적 기대, AI 신약 플랫폼 기대로 주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2분기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0%나 급증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추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량 신약인 리바로제, 햄리브라의 약진이 호실적을 이끈 배경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파이프란의 가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의 호조, 또 파이프란의 임상 결과, AI 신약 플랫폼 등의 신성장 사업의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목표가를 높여잡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은 단기보다는 장기 모멘텀으로 지켜보자는
있다는 의견이네요. 오늘의 5위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볼까요? 역시 호실적과 함께 추가 호조 기대 속 오늘 상승이 눈에 띄는 SK오션플랜트가 4위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48% 증가 301억 원을 시현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대폭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만 해상풍력단지의 정상금 수령이 호실적 배경인데요. 대만이 기존보다 큰 규모의 라운드 3 해상풍력 연내 발주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3개 단지, 내년엔 2개 단지의 추가 수주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도 전라도, 남해, 충남 등 해상풍력 구조물 발주가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되면서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분기 해상풍력 수주의 본격화, 또 미국, 일본 해외 시장의 진출 확대 기대감을 키우는 해상풍력의 힘, SK오션플랜트의 장대 양봉의 의미를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4위를 차지했네요.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AI 반도체주 안 볼 수 없죠. 오늘의 3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건조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이 엔비디아에 AI 반도체 칩을 대량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투심이 개선됐고 엔비디아 선방이 한미반도체 외국인 매수가 또 유입되면서 같이 또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페타시스, ISC 등의 선방이 두드러지는데요. 최근에는 또 MSCI 편입에 성공을 했지만 선제적인 매수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투심 위축 등으로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주가는 주춤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로 웃돈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 HBM3향 이 차세대 제품인 12단 적직용 KTC 본더 장비 납품에 대한 진행 기대를 키웠죠. 등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세를 잘 지키는 중입니다. 성장 동력 HBM, 이 3D 패키징, TC 본더 강자로 고객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성장성은 이견이 없지만 꽤 많이 반영해 놓은 자리에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주가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3위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이제 또 5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 JW 중해제약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오르면서 이 연고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곽영훈 대표님? 일단 목표가 제시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추세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스탑로스를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실적이 좀 바이오 기업도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 릴레이팅이 나오는 이유가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실적이 좋다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지금 뭐 중견 제약사 중에서는 실적과 R&D 모멘텀이 굉장히 좀 고루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하고 내년에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중해제약 모아가 되고 아직도 대응해도 좋습니다. AI 신약 관련해서는요.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4위 SK오션플랜트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지금 풍력 발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한 2주 정도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사실 섹터 부분들의 불안이냐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서 해상 매출 부분들이 좀 많이 양호했었고 특히 50% 가량이 또 이렇게 상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또 대만 단지로부터 이제 또 금액을 또 받았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정상금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좀 반영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 성장성이라고 한다면은 대만의 라운드 3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풍력 발전소를 또 추가로 지금 수주를 할 예정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서 이제 전라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남해 지역에 여기 지금 수주를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주가적인 메리트가 예상만큼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CS 윈드입니다. 뭐 CS 윈드 하면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뭐 세공제 부분도 많이 받았었고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 주가 폭락이 좀 많이 연일 나타났었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면은 저라면은 조금 더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펀드화를 하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의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 속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강현 대표님? 네네. 아까 한번 2차 전지 물어보셨는데 2차 전지는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살 때 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12단 HBM TC 본드 장비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납품 이런 예정이 나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또 이런 내용들이 또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내년에 HBM 시장이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강 구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급증을 한 상태에서 공급 업체들이 공격적인 행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HBM 쪽을 봐야 된다. 제가 기존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공종에서는 SNS 덱을 봐야 되고요. 후공종에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개념보다는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의 댓글입니다. STX 상한가 같다고 짚어주셨어요. STX 물류 해운 사업 부분의 인적 분할을 확정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과 물류 해운 사업으로 이원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그룹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 등장님의 의견입니다. 포스코 땅굴 판다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55만 원을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방금 전에 또 단기 조정 더 깊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성장성에는 의심할 게 없다는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여러 의견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분석쟁이님의 댓글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바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341원을 터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원화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1,340원대에서는 외환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매수 들어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카이진님의 의견입니다.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 거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주식인데 라는 머리를 땅 치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조정을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에 집중하면서 저희 성공투자 오후증시와 함께 여러분도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2위 종목이 나왔네요. 2분기 호실적 하이퍼클로바 X 기대감에 주가 상승 이후 24일 이벤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위는 네이버입니다. 24일 열릴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비롯해서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검색 특화 생성 AI 서비스의 Q의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10월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AI 커스텀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 등을 차차 선보일 계획으로 AI에서의 네이버 경쟁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내년 뉴욕 증시 상장 기대 또한 살아있고요. 하이퍼클로바 X 24일 출격을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하반기 실적도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네이버 지속적인 관심 유효할까요? 오늘의 2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의 환율 급등 실상 1% 넘는 큰 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의 대망의 1위입니다. 사우디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 업체들까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대규모 주문을 넣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가 버티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HBM DDR5 중심의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이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모멘텀이 짙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 D램의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정체된 구간에서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는 가운데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3일을 기점으로 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보죠. 김덕호 대표님, 네이버 24일을 앞두고 좀 숨고르는 상황에서 매수를 좀 엿봐도 될까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AI 부분들에서 네이버는 혈대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챗GPT를 이어서 지금 구글의 바드까지 시스템이 나왔고 여기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AI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겠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랑 손을 잡아서 루시아 계약을 또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냐 카카오냐 항상 이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단편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AI 관련된 사업성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을 때 실제로 IR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카카오에서는 28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했나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57번 정도 이렇게 AI 강조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강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에 대해서의 먹거리가 크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8월 9일 날에 이제 과기부에서 마찬가지로 지능형 스마트폰 부분들을 만들겠다면서 본격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챗GPT라든가 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폴트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쓰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지금 현지 언어에 특화가 되어 있는 AI를 갖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나온 기사 중에서 사투리를 배우는 AI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하이퍼클로버 X의 이전 버전 하이퍼클로버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화된 언어 처리를 할 수 있는 AI로 갔을 때 상용성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부분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해는 AI 섹터로서의 네이버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는 26만 원까지 조금 더 탄탄하게 지켜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위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주 SK하이닉스 여러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강혜원 대표님? 네, 좋게 봅니다. 예, 좋게 보는데요. 일단 좋게 보지만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안 좋다기보다는 SK하이닉스는 좋죠. 2분기 컨센서스가 상회를 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D램 쪽에 흑자 전환 전망이 되면서 또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D램 쪽에 어떤 뭐 수요 확대라든가 계절적 성수기 진입 효과에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한다, 가격 상승이 있다는 전망도 있고 낸드 쪽에 영업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가격도 충분히 가격 조정 받았다. 까지만 생각한다면은 SK하이닉스는 사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자. 그러니까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91선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도 지금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선물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냉각되면은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은 좋고 4분기 때부터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전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진입하는 포인트로 좀 포커싱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조금은 축소해보자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5위 JW 중해제약부터 1위 SK하이닉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공감할 수 있는 댓글 남겨주셨던 카이즈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또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